네, 지난달부터 대기업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100대 1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오규덕 오셈 커리어 연구소 대표와 함께 올해 대기업 채용에 달라진 점과 대기업 입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기업 입사 정말 요즘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경쟁률이 100대 1 정도 되고요. 최근 동향 어떻습니까?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조사된 기업 한 243개의 대기업이 금년에 3만 900명 정도를 채용한다 그러더라고요. 3만여 명. 예. 3만 900명. 이 수치는 작년 동일한 기업에 비교했을 때 약 1.5% 감소한 숫자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 채용의 숫자를 보면 작년과 비슷한 정도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 거죠? 경쟁률은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평균 경쟁률은 85대 1이었었는데 네. 인기 있는 대기업은 100대 1을 넘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대기업 체계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기업들은 보통 200대 1, 500대 1 정도였습니다. 200대 1, 500대 1이요? 그렇죠. 요즘에 뭐 삼성, 현대차 이런 데 대부분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얼마 정도 돼요? 올해는 뭐 기업에서 밝히는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예. 현재 추측되어지는 것은 300에서 500대 1 정도로 이렇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300에서 500대 1이다. 예. 네. 신이 내려준 학생들만 네, 취업할 수 정말 있는 어렵네요. 세상이 되어졌죠. 예. 앞서 뭐 고한석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은 신입사원 공채에서 요즘에 인문학적 소양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정말로 중시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가 기업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살펴봅니다. 그중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사람을 캐스팅하는 거죠. 그것을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얘기해요. 네. 때로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기소개를 3분이나 5분 동안 해보라고 합니다. 그걸 오디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것을 보고 서류 합격자를 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운동도 시켜보고요. 그다음에 요리도 한번 시켜봅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입사 지원서에 불필요한 스펙들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탈스펙. 그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스펙의 문턱 때문에 면접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스펙이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뽑지 못하는 것이 현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상향 평준화됐었어요. 면접에서 물어보면 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답변하고 있거든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주로 어떤 스펙들을 과거에 적었습니까? 과거의 핵심적인 스펙은 예. 학교, 학과, 학점, 영어 점수 네. 이런 것들이 핵심 스펙 중에 하나였었어요. 지금은 안 적어요? 지금은 적는 기업이 있고요. 일부러 적지 않도록 처음부터 받지 않는 기업도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학력 기록란이 없는 곳이 맞나 보군요. 공기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일부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받고는 있지만 그것을 서류 심사할 때 점수를 매기는 항목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요. 막상 스펙 좋은 사람 뽑고 보니까 별로 일을 잘 못하더라. 이런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세요. 스펙을 뽑고 나서 일을 시켰는데 3년, 5년 후에 결과를 보거든요. 예. 스펙 좋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깨닫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구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스펙을 기계적으로 이해했어요. 저한테 학생들이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무슨 대기업 가고 싶은데 제가 준비할 스펙은 무엇입니까? 또는 저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펙을 기계적으로 사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어느 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업마다 그 뽑는 어떤 기준 가치가 다른가 보죠? 산업의 특성이 있고 예. 직무의 특성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포인트는 달라요. 그렇지만 신입사원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실도를 보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들을 보고 내적인 어떤 위기 대처 능력들을 보고 싶은 것이 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삼성 사트 시험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봐봐서 모르겠습니다. 사트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있는데요. 인성검사도 있어요. 그다음에 적성검사도 있어요. 인성은 성격의 문제예요. 적성은 사실 IQ의 문제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직무 능력 검사라고 있어요. 그 안에는 상식이 있어요.
그 안에는 또 한 가지는 기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상되어진 현상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잘 번다고 해서 붙는 거라기보다는 그 스타트를 사전에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좀 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응답했던 것들을 역으로 가져와서 비슷하게 맞춘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합격자에 구애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 가뜩이나 좁은 대기업 취업문이요. 문과생들에게는 더 좁게 느껴진다고 해요. 맞습니다. 2대 8 하면은 문과생과 이과생 뭐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대기업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술을 가진 이과생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건데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실제적으로는 문과생들은 입시할 때 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고요. 예. 취업할 때는 이공계생들이 훨씬 더 취업을 네. 잘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작년 2013년도 하반기 신입 대기업 공채 합격자들을 분석했더니 예. 5명 중에 4명이 이공계생들이고 네. 1명이 문과생들이라고요.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산업의 특성인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 LG, 현대자동차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에요. 예. 제조업의 핵심이 뭐죠? 생산하는 거죠. 생산은 누가 하죠? 이공계생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 네. 투여화되는 거죠. 근데 10년 전, 20년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문과생들 꽤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과를 이렇게 많이 뽑는다니. 그리고 공장도 사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금융권이 문과생들의 전유문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공계생들이 적지 않게 은행권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공계생들이 기초 이공계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들을 금융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융합의 세상이잖아요. 네. 이게 학문이 분리되기보다 학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배운 지식들을 다른 사람이지만 어떻게 유용하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업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과생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규택 대표님은 그 각 기업들 그 인사 담당자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최근에 이런 인재상을 기업들이 원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방식들을 변화시키고 방식이 변하고 있고. 네,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업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점점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더 깊이 있게 따지려고 해요. 네. 다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대기업 가고 싶어서 학점과 영어 점수와 자격증을 땄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는 기업이 원치 않아요. 네. 그런데 내 전공이든 내 성격적 특성이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지식도 쌓고 영어 공부도 하고 때로는 관련된 경험을 쌓았어. 그것은 단순 스펙이 아니라 목적 있는 스펙이 되는 거죠. 그것이 스토리 있는 삶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더 우대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뭐 스펙이 없어지거나 이래서 더 이렇게 가능성이 넓혀진 거는 좋은데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내가 면접장에서만 준비된 모습을 해서 준비를 잘해가면 됐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르니 학교에서 휴지도 주어야 되고 뭐 인성적인 그런 것도 보여야 되고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순진한 취업 준비생들은 멘붕이죠. 네. 이런 현상들이. 차라리 스펙으로 하면 좋을 것을. 이럴 때는 정말 이래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지? 내 성격적 특성에서 관심 있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은 무엇인지 사전에 탐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목표와 꿈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구체화하는 수록 좋아요. 네. 그것에 기반해서 학점을 따고 그것에 기반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뭔가의 어떤 사회적 경험들과 지식들을 쌓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정말 출발 자체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출발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그동안 스펙 채우느라고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그렇게 입사에 성공한 사례 있으면 하나 좀 설명해 주실래요?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네. 그 입학을 그러니까 금융권에 가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더라고요. 금융권에 가고 싶었던. 예. 그러기 위해서 금융 5종 세트 자격증이 사실 필요한 세상이었었어요. 네. 이 친구들 열심히 5종 세트를 따왔었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중간에서 탈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6개월 정도 다른 금융 분야에서 인터넷 경험들을 쭉 쌓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가 두 번째 입사 지원을 하면서 인턴에서 느꼈었던
자기가 몰랐었던 경험들, 거기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정말 금융에서 좋아하는 어떤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낀 거죠. 몸으로 느낀 것들을 다시 입사 지원할 때 이야기하고 서류에 자기소개했을 때 표현했을 때 네. 그 친구는 두 번째에 성공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머리로 내 그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는 것들에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기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최근에 남성 지원자들 가운데서 성형수란 지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네, 정말 있습니다. 여성은 더 많고요.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게 입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예. 그 사람의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한 직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사실 기업에서 좋은 인상 가지고 있는 사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성형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게끔 평소에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 다음에 습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목표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규덕 오쌤 커리어 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